지난 시간에는요, 부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부력은 어떨 때 더 크게 작용하는지, 그리고 부력의 크기는 어떻게 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왼쪽의 그림을 보면요, 알루미늄 호일로 접은 배가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분명히 이 같은 배인데 이 배를요, 구겨가지고 이렇게 다시 물속에 집어넣었더니 이번에는 물속에 가라앉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분명히 같은 알루미늄을 접어가지고 물속에 떨어뜨린 거인데 왜 한쪽은 뜨고 한쪽은 이렇게 물에 잠기게 되는 걸까요? 그 이유는 물에 잠긴 부분이 배로 접었을 때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. 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면이 전부 다 물에 잠길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면 이 알루미늄으로 구겨가지고 완전히 작게 만들었을 때는 물에 잠긴 부분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되죠. 물에 잠긴 부분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면요, 물이 떠오르게 할 수 있는 부력이 작용하는 면적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질량이더라도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을수록 부력의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받기 때문에 이렇게 배의 형태로 접었을 때 물에 잠긴 부분이 훨씬 더 많아져서 물에 뜰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화물선은요, 커다란 짐들을 싣고 가는 배를 화물선이라고 하는데, 이렇게 커다란 배들은 아무리 많은 짐을 실어도 그 기준치 이상을 벗어나지 않으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습니다. 그러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빈 화물선 같은 경우 물에 잠기는 부분이 적지만, 하지만 화물선 자체가 무게가 그렇게 크게 나가지 않기 때문에 물에 닿는 부분이 적더라도 적은 부력으로도 위로 뜰 수가 있게 됩니다. 하지만 짐을 가득 실은 화물선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무게가 있으니까 배의 밑면이 아래쪽으로, 물 아래쪽으로 많이 가라앉게 되겠죠. 이렇게 물 속으로 들어가 있는 면적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부력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이 그만큼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부력이 크게 작용하게 되겠죠. 그래서 짐을 가득 싣게 되더라도 이 화물선이 위로 떠오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부력의 크기가 얼마만큼 작용하는지는 어떻게 잴 수 있을까요? 지금 아래의 그림은 왕관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를 재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. 먼저 왼쪽의 그림을 보면 물에 잠기지 않았을 때 이 용철 저울을 이렇게 왕관을 걸고 무게를 재보니까 9N의 무게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왕관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9N이 되는 거죠. 이번에는 이 왕관을 물속에다가 담그고 그 다음에 용철 저울로 무게를 재봤습니다. 그랬더니 6N이 나왔습니다. 사실 왕관에 작용하는 무게는 달라지지 않았겠죠. 이 왕관의 무게는 원래대로 9N이지만 위로 작용하는 부력이 3N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9에서 3을 빼서 6N의 크기가 나온 것일 겁니다. 그래서 부력의 크기를 재고 싶을 때는 물 밖에서 이렇게 무게를 그냥 쟀을 때랑 그 다음에 물 속에 넣고 무게를 쟀을 때랑 그만큼의 차이가 이 왕관에 물속에 넣었을 때 이 왕관에게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